최근 소상공인을 단순히 보호하는 것을 넘어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정부 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끊임없는 혁신 노력으로 홀로서기에 성공한 소상공인 모범 사례를 조명하는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상 포럼이 개최됐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소상공인 생태계의 건강함을 복원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한 미래 상생 비전을 제시하고자 2024년 소상공인 정책 방향을 주제로 자유토론도 진행됐는데 그 뜨거웠던 토론의 현장을 지금 만나본다.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 신민수입니다. 올해 주요 소상공인 정책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했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 정책을 중에 정부가 시행한 소상공인 정책 중에 경쟁력 강화가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었고요. 그러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의 기업가형 소상공인 정책이 어떤 정책을 주로 의미하고 있고 그 대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선 전반적인 내용을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소위 기업형 라이콘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김리호 센터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5월 16일 날 중기부가 이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방안이라고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본격적으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정책을 추진하겠다. 그동안 저희들 대부분 다 진흥의 대상이었어요. 다 잘 살자는 어떤 취지에서. 그렇지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육성으로 바꾸면서 생계형 소상공인 버리느냐 아닙니다. 이 부분은 여전히 정책적인 보호 또는 지원 정책으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고요.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과 함께 육성 정책을 투트랙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5월 16일 날 저희가 이제 중기부 통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고 또 내년까지 또 27년까지 확장할 계획입니다. 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정책의 내용을 보면 아이디어 단계부터 사업화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마 이제 금방 인식하시는 것처럼 아이디어라는 것이 과연 사업화의 성격을 가질 것이냐에 대한 논의는 경영학적으로나 경제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과연 아이디어 단계부터 사업화를 지원한다. 이게 과연 어떠한 것을 지향하는지에 대해서 김리호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동안 소상공인 부분들이 이제 지원 쪽 부분들이 대부분이었었는데요. 지역 로컬 크리에이터 등 자주적인 어떤 노력이 필요로 하고요. 여기에 혁신 성장을 추구하는 소상공인들을 먼저 발굴하고요. 이걸 그래서 엄선 그리고 창업 성장 도약을 성장 단계별로 육성하는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컬 중점 대학에서는 또는 장인 학교에서는 발굴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공단에 있는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를 통해서 창업을 하고 또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강한 소상공인의 성장을 통해서 민간 투자 연계해서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도약시키는 이러한 사업들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을 육성한다라고 한다면 가장 소상공인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건 자금 지원이죠, 사실은. 그런 면에서 자금 지원이 적절하게 돼야 이게 육성이 가능할 텐데 정책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정책 중에 내용 중에 하나는 민관 협업을 통한 크라우드 펀딩을 소상공인에도 연결하겠다. 그리고 이걸 전통시장에도 적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동안 시행하지 않았던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이 관련 내용이 과연 어떻게 시행 가능할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은요. 국민 참여 예산 30억을 시작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이 400억이 책정되어 있다가 예산 증액을 통해서 1,100억까지 올렸다고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국민 참여 예산 30억을 시작해서 크라우드 펀딩 지원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소상공인의 긍정적인 어떤 반응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필요성과 가능성을 확인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펀딩, 특히나 전통시장하고요, 상점가 그리고 소공인 직접 지구
그 상권형 동네 펀드로 신규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소상공인이 자금 지원을 받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떤 판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딛고 올라가야 될 판이 있는데 이제 그게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이렇게 공정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게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중기부가 이런 온라인 플랫폼을 소상공인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정책적 지원이 없으면 사실은 약자인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아마 중기부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김여호 센터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쪽 분야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줄기입니다. 첫째가 이제 그 선도 모델 창출이고요. 두 번째가 온라인 시장 진출, 그리고 세 번째가 온오프라인의 그 인프라 확충입니다.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그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신규 고객 확보하고 또 매출 증대 그 유의미한 성과를 창출한 디지털 전통 시장이 올해 이제 두 군데를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서빙 로봇이라든가 키오스크 그리고 이제 무인 판매기 등 디지털 기술을 선도적으로 활용하는 스마트 상점 그리고 스마트 공방을 27년까지 약 7만 개까지 확산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업종 및 스마트화 수준에 따라서 적합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기술 로드맵을 좀 수립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술 확산을 유도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시장 진출인데요. 이제 소상공인 시장 상인에게 온라인 역량 강화 그리고 채널 진출을 촉진하고 다음으로는 그 디지털 커머스 전문 기관을 온라인 그 진출에 필요한 스튜디오 장비 촬영 등 그 제공하고 있고 홍보 컨텐츠하고 라이브 방송 제작을 지원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끝으로는 그 디지털 전환에 따른 온오프라인 인프라 확충인데요. 그 저희가 갖고 있는 상권 정보 시스템, 즉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서 창업 경영에 필요한 상권 분석, 특히 AI 기반의 컨설팅을 제공하고자 하면서 신사업 모델을 창출을 유도합니다. 끝으로 이제 저희가 그 동네 그 배송 온라인몰을 통해서 전국 판매가 가능하도록 그 공동 배송 센터를 34곳을 지금 설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서 논문을 읽거나 연구하다 보면 제일 답답할 때가 뭐냐면 해외에 소상공인 정책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도 소상공인 정책이나 전략을 만듭니다만 항상 뭐가 문제가 되냐, 해외 자료를 찾으면 벤처만 나와요. 벤처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중소벤처기업부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이라는 거는 소상공인이 아니에요. 네. 벤처도 소상공인이 아닙니다. 사실 소만 들어가 있는 거죠. 소상인과 소고기도 나눠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벤처 하면 다 뭘 말하느냐? 기술을 말합니다. 기술. 한양대, 제가 속해 있는 한양대가 이제 성동구에 있거든요. 성동구에 팝업스토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음식점도 많고. 그러면 제가 예전에 한번 연구할 때 굉장히 고민했던 것이 음식점에서 새로운 서비스 전략을 개발했어요. 새로운 음식점을 해서 새로운 음식을 개발했어요. 과연 이걸 벤처로 인정해 줄 거냐라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줍니다. 이게 과학기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벤처 이러면 과학기술에 관계된 거 좋은 서비스를 해주고 오늘 설렁탕 끓이는 좋은 방법을 개발한 건 벤처가 또 아니에요. 많은 소상공인들은 사실은 벤처라는 타이틀을 못 갖습니다.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나라에서 벤처 창업 사업에 대한 지원 정책은 굉장히 많은데 소상공인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소상공인 정책은 매우 부족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요. 아마 현장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차본부장님께서 이거 많이 느끼고 계실 것 같아서 관련돼서 의견을 좀 여쭤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기업 중간에 있는 그러니까 대중소에서 중기업, 소기업,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그 중기업 안에서의 부시, 소위 말하면 벤처 캐피탈 아니 벤처랑 또 하나가 또 있죠 스타트업. 사실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사실 스타트업을 좀 보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대 때 그 다 스타트업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우리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또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이거든요. 고용의 사실 뭐랄까 저수지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보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여기 뭐 중기부 소진공 관계자님도 오셨지만 중기부에서 그 예산 편성에서 그 금융 빼면 그러니까 금융을 뺄게요. 금융을 빼면 소상공인 금융지원제도 빼면 진짜 여러분이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예산 규모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라이콘이든 아까 뭐 1,000억까지 올린 건 너무너무 감사한 얘기인데 사실은 스타트업이라든지 아까 그렇게 성장 단계별 그런 맞춤 전략을 해주기 위해서는 예산이 기반되지 않는다면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한계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보신 것처럼 그 오늘 정책 프로그램에 앞서가지고 그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많은 대기업들이 소상공인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상생 부분에 대한 수상도 있었는데요. 실제 동방경영, 상생경영 과연 이것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디지털 전환하면서 많은 대기업들이 소상공인과 연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 상생해야 된다 말할 때는 사실은 디지털 전환이 갖는 프로덕션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지고 생산 라인이 짧아져야 대응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선단식 운영 갖고는 적응하기 어려우니까 소상공인이 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소공인 같은 경우 기술적으로는. 자, 그랬을 때 그럼 이 소상공인은 대기업에게 어떤 존재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정말 동등한 파트너십을 갖는 것인가. 이런 역시 굉장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상공인 대상 시상식이 있었지만 향후에 소상공인이 발전하려면 대기업이 소상공인과 같이 상생하는 구조가 어때야 되는 건지 특히 대기업은 어떤 식으로 소상공인을 봐야 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용한다거나 혹은 나중에 기술이 나오면 M&A 한다거나 이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떻게 대기업이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자세를 취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고 정책적으로도 아마 이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서요. 관련해서 우선 김효 센터장님과 차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선 김효 센터장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은 누가 내밀어야 될까요? 쥐고 있는 분이 내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 대부분의 대기업들의 어떤 흐름을 보게 되면 플랫폼도 이걸 따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족벌이라고 하는 것, 계속해서 문어발식으로 해서 나가는 것, 결국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 영역하고 부딪히게 되는 거죠. 전 플랫폼 기업의 모순이 그거라고 해요. 좋은 걸 본받아야 되는데 우리 그 대기업들의 그 문어발식을 본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소상공인과 이 대기업 상황에 있었을 때는 대기업 쪽에서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고 먼저 같이 가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직접 소상공인들을 대하고 있는 차남수 본부장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대기업과의 상생의 핵심은 똑같을 것 같아요. 공감하고 그다음에 그래야지 이제 공생할 수 있잖아요. 첫 단추는 너 아프니? 나 아프다. 너 힘드니? 너 힘들구나. 내가 좀 손을 내밀고 힘드세요? 그래서요. 이런 마인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기업과 또 대중소 상생의 핵심은 사람과의 사람이 어차피 기업과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지만 이 비즈니스가 있어야 작은 이 비즈니스가 있어야 큰 비즈니스도 있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것이 기반이 돼야 돼요. 산업은 어느 게 갑자기 하나로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전방 산업이 있고 후방 산업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 산업이 있고. 이게 없는데 갑자기 후방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골목 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그 공감. 쟤들이 갑자기 물가를 올리면 공급가를 올리면 쟤네들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구나. 근데 올렸을 때 자기들이 갖고 있는 버짓 돈은 별로 없겠지. 아 그러면 이건 조금 인하해 줄까? 이런 거. 그래야지 우리도 좀 더 우리는 규모가 있으니까 우리는 생산력을 좀 높여서 저기가 그래도 많이 나가지면 우리도 힘이 되겠다. 이런 마인드가 상생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해요. 그래야지만 위민 게임이 되거든요. 동방선장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그거는 사실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길인데 이 길은 꼭 가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저는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상생뿐만 아니라 우리 소상공인께도 품앗이가 돼야 돼요. 스스로의 우리 동네에 너무 커피숍이 너무 많다. 우리 집에 너무 떡집이 많다. 우리 하원집 많다. 그럼 우리 저 사람도 장사해야지. 저 사람도 먹고 살아야지. 이런 것들이 사회 전반에 함께 살자. 뭐 이런 마인드가 같이 올라가면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대기업과 소상공인들도 언젠가는 둘이 손잡고 해외 진출하는 날을 있을 거라 저는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MTN에서 오늘 첫 번째로 시행한 소상공인 대상과 정책 포럼을 통해서 제안된 내용들이 소상공인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정책 포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